한약을 가장 사랑하는 닥터들 한가닥. 네, 건강을 위해 한가닥 하러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진짜 폭폭 찌는 한여름입니다. 근데 보통 고혈압 환자분들은요, 찬바람 쌩쌩 부는 이 겨울을 참 무서워하신단 말이에요. 여름에는 이 날이 더워서 혈관도 확장되고 또 혈압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겨울보다는 마음을 푹 놓고 계시는 혈압 환자들이 은근히 많으신데요. 최근 통계를 보면 이 폭염이 쏟아지는 한여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심내혈관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겨울 못지않게 폭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름철에 평소보다 혈압이 낮게 나온다고 방심하기 쉬운 고혈압 관리에 대한 건강한 수다를 나눠볼까 합니다. 자, 큰형님, 이 겨울철 혈압 관리 중에서 무서운 것 하나 히트쇼크인데요. 따뜻한 방에 있다가 추운 화장실이나 외출을 하면서 확 쓰러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 한여름에도 히트쇼크가 올 수 있다고 하던데요. 요즘은 여름, 겨울이 없어요. 뭐 여름을 겨울처럼 살고 겨울을 여름처럼 살다 보니까 여름에 뭐가 그래 덥다고 에어컨 빵빵 틀고 하면 이 진짜 내가 늘 이야기하지만 살인적인 냉기를 하고 있는데 특히 어령이나 사무실 뭐 어떤 전철이라든가 이런 타보면요. 그 사람 죽이는 온도입니다, 그게. 여름에는 덥게 지내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항상 이래 스카프를 하고 긴팔을 입고 그다음에 항상 외투를 입거든요. 왜냐하니까 한여름에도 진짜 긴팔을 입으셨네. 난 한여름에도 스카프도 항상 하셨어요? 스카프도 항상 하는 이유가요. 여름에가 더 문제예요. 여름 왜 에어컨을 틀고 이래야 하는 거냐고. 선풍기나 틀고 무째나 하지. 기온이요 35도, 30 이래 나가면은요 이 밖에 온도가요 아스팔트가 녹을 정도로 요즘 40도 가까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은 인체는 어찌 되냐면 40도가 되면 36.5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피부를 열어요. 땀을 내줘야 된다고. 그 기화열이라고. 그럼 36.5도가 되는데 여름에 막아버리면 그 열기가 어디로 나가냐고. 그러니까 심내혈관 질환이 많은 거예요. 그 다음 특히 두 번째는 바깥 온도하고 실내 온도는요 15도 차이 나면 안 되는 거예요. 인체는. 자율식이 깨져요. 자율식이 고혈압, 당뇨, 고지혈, 치매암 원인이 되는데 밖에 온도가 35도다. 여기는 25도 이상이 돼야 된다고. 35도, 40도인데 15도, 뭐 18도, 20도에는 이게 몸이 어떻게 되냐고 도대체. 이거 진짜 심각합니다. 이거 반성해야 돼요, 지금. 네네. 자, 그러면 이런 온도차도 문제지만 여름철에는 진짜 땀 엄청 흘리잖아요. 그래서 기력 떨어진다고 복날들 잘 챙기고 삼계탕은 푹 고아 드시고 시원한 냉면 육수 들이키고 이런 여름철 식습관은 또 혈압에 어떤 영향을 또 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겨울에는 히트 쇼크가 있다면 여름에는 요즘 콜드 쇼크라고 부르고 네. 싶어요. 콜드 쇼크. 네. 겨울에는 따뜻한 데 있다가 찬바람 불어서 문제가 되지만 여름에 35도 이상의 더운데 펄펄 땀이 나다가 갑자기 순대로? 에어컨 네. 아래 네. 콜드 쇼크. 그건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지하철이나 버스에 타면 땀 뻘뻘 흘리다가 찬바람을 갑자기 쐬버리면 그 땅구멍이 열린 그 속으로 냉기가 급격히 들어가서 혈관을 숙축시키고 이때 평소에 혈액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의 심혈관 뇌졸중 위험이 높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의학에서도 더위병을 음서, 양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더위에서 찬바람을 맞아서 이 병이 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땀을 너무 많이 흘리면 전해질이 뚝 떨어지고 피의 수분량이 줄어들면서 이제 피가 걸쭉해지는 피떡의 문제로 또 심혈관 뇌졸중의 위험이 높죠. 그래서 사실 이제 삼계탕은 또 잘 쓰면 여름철에 좋은 보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속을 오히려 데펴주기 때문에 여름에는 속이 냉한 상태에서 삼계탕은 오히려 잘만 쓰면 좋은 약이 되고 또 너무 이 더운데 냉면, 육수 같은 국물을 벌컥벌컥 마시는 요거는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여름철에 근데 우리가 땀 많이 날 때 소금 일부러 먹으라 하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근데 문제는 너무 많이 그렇죠. 삼계탕 먹을 때 보면 고기 뜯어서 매번 이게 소금을 그냥 이 찍어서 먹는 분들 많잖아요. 이것도 과하잖아요. 이것도. 그래서 이제 여름에는 땀을 너무 많이 흘리니까 속을 따뜻하게 데펴주는 의미, 염분 보충으로 적당히 간간한 짠맛이 나는 그 국물은 괜찮은데 이제 그게 지나치다 보면 염분이 또 해를 입힐 수가 있겠죠. 네. 그렇죠. 네.
이 사실 한약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 기본 원칙의 하나가 두한, 머리는 차갑게, 종열, 발은 따뜻하게 한다인데요. 여름철에 이거 지키기 좀 쉽지 않죠? 특히 여름철엔 더더욱이 지키기가 쉽지가 않죠. 현대인들의 여름은요, 이 두한조길이 아니고 그 반대예요. 완벽한 두열족한 상태가 됩니다. 밖에 나가면은 쨍쨍하게 뜨거운 열기가 머리로 바로 내려 꽂히죠. 그러니까 머리는 펄펄 끓겠죠. 근데 이제 반대로 집에 들어오면은 또 차에 들어가면은 시원한 바람이 이제 불기 시작하는데 찬 기운은 뭐 당연히 아래로 내려가니까 당연히 발이 이제 차가워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리는 냉골처럼 차가워지고 상체는 뜨거워지죠.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기혈순환에 이제 교란이 오게 되고 이제 우리가 흔히 상열하한이라고 해서 지속적으로 열이 위로 끌어오르고 아래가 차가워지는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이제 양방적으로 설명드리자면 자율신경의 교란이 온 거예요. 근데 자율신경의 교란이 오면은 그로부터 여러 가지 증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특히 열대야에 잠을 유난히 못 주무시는 분들은 그런 증상들이 심한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런 그 더위에 대한 우리가 대응을 할 때 우리가 무엇을 조심해야 되냐면 열기를 급하게 식히기 위해서 급속 냉각 이런 거 말고요. 자연스럽게 열이 빠져나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열을 식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에어컨보다는 자연 바람이나 선풍기 같이 열을 서서 식힐 수 있는 방법으로 식히는 것이 훨씬 더 몸에는 이롭다는 생각입니다. 맞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아까 이야기하는 이제 성강인데 현대인들이 이해를 잘 못해요. 어설을 보면은 이제 모든 성강 출입이 이제 무기 분류라 해가지고 모든 삼남한상은 기혈이 순환이 되고 음식이 순환하고 출입, 공기가 들어오고 음식이 들어와서 나가는 삼남한상 기혈이라든가 이치예요. 그러니까 성강이 잘 되게 되면 모든 게 건강한데, 그러니까 우리가 수성화강이다, 두한종열이라는 말인데 이것이 깨지는 데가 가장 문제가 되는 데가 여름하고 겨울이에요. 반대가 되는데 특히 여름에는 이제 두한종열이 안 되고 두열족한이 되다 보니까 뭐 당연하죠. 머리 아프고 어지럽고 잠 못 자고 가슴 답답 소 안 되고 피로하고 그다음 짜증나고 하기 때문에 이 성강이라는 것은 한의학의 중요 이론인데 이게 전부예요. 그런데 이게 이해를 못하다 보니까 현대인들이 그 성강과 함께 출입이 잘 되게 되면은 기혈이든 우리가 이야기하는 모든 에너지든 그래서 여름일수록 머리의 열은 머리는 1년 내내 시원해야 돼요. 그러니까 머리 식혀주고 배하고 발은 항상 따뜻하게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인체는 자율신경이 깨져요. 깨져서 여러 가지 오기 때문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속이 찬 사람들은 특히 여름에 더 조심해야 안 되지. 된다. 예, 손발, 그렇죠? 네. 아랫배. 자, 듣다 보니까 이 여름철 혈관 관리, 혈압 관리 난이도가 또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름에 안전하게 혈압을 관리할 수 있는 생활 속 솔루션을 좀 구체적으로 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까도 여름병이 한의학에서는 음서양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름에 오히려 냉기에 의해서 병이 오거나 너무 더위에 노출돼서 병이 오는 이런 거에 따라서 좀 대응이 다른데 너무 여름에도 활동 안 하고 에어컨 바람 시원한 데만 있으면 이런 사람들은 이제 속을 따뜻하게 하는 차를 오히려 마셔서 속을 달래주는 게 좋고 또 너무 바깥에서 더위에 노출돼서 땀 많이 흘리는 사람들은 수분 보충이 너무너무 중요하죠. 근데 이제 전해질이 부족하기 쉬우니까 그냥 일반적인 물보다는 꼭 질 좋은 소금이 들어있는 그런 간간한 그 염분, 수분을 보충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질 좋은 소금이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약간 너무 땀이 많이 나고 더위에 노출된 사람들은 그냥 맹물보다는 사실은 수박이라든지 이런 적당한 당분과 전해질과 비타민 이런 것들이 함께 있는 수박 같은 거 좀 먹어도 돼요. 네. 저는 이제 중요한 팁을 드릴 때 외출할 때요. 시원한 실내에 있다가 밖으로 나갈 때 외출 직전 5분이나 10분 전에 에어컨을 미리 꺼야 됩니다. 미리 끄고 실내 온도를 서서히 올려서 외부 온도와의 격차를 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혈관이라든가 혈액순환이라든가 그 다음에 몸의 면역 기능뿐만 아니라 위장이 다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뜨거운 열기에 미리 적응할 그 다음에 냉기에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갖도록 그래야 히트 쇼크를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항상 관리하는 게 필요합니다.
네, 더불어서 이제 외출할 때는 뭐 이렇게 양산이나 챙이 넓은 모자 반드시 준비하셔가지고 직사광선으로부터 머리를 차갑게 좀 보호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조욕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이 보통 낮에 일을 막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뭐 에어컨이나 찬바람 속에서 일을 할 수 있잖아요. 본인은 그게 싫더라도. 그럼 몸이 많이 상하겠죠, 그죠? 또 이제 두한 조결, 이런 상태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이거를 빠른 시간에 이걸 회복시킬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조격입니다. 근데 조격을 할 때 제가 팁을 하나 좀 드리자면은, 몸이 좀 냉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요, 양파 있죠. 따뜻한 물에 양파를 담갔다가 거기다 발을 담그면 훨씬 도움이 되고요. 더위를 많이 타고 열이 많으신 분들은 어성초 있죠. 어성초 끓인 물에다가 발을 담그면 훨씬 더 도움이 되니까 이런 거 한번 활용해 보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리고 외출 후에 덥다고 찬물로 바로 샤워를 하고 찬물에 풍덩. 이것도 위험하거든요. 네, 그래서 뜨거운 야외에서 우리 땀을 흘릴 때 우리 피부의 이 모세혈관들은 열을 내보내려고 최대한 확장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얼음장 같은 찬물을 딱 끼얹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완된 혈관이 갑자기 확 쪼그라들면서 혈압이 갑자기 올라갈 수 있거든요. 이때 뇌혈관이 압력을 버티지 못하고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저는 미지근한 물로 샤워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실천하고 있는데요. 직장에 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온도를 맞추려고 에어컨 쓰잖아요. 지금 쓸 수밖에 없는데 저는 집에 가서는 에어컨을 안 쓰고 일단 덥긴 덥잖아요. 선풍기를 잘 활용합니다. 그래서 방, 거실, 여름철 되면 선풍기 다 꺼내서 선풍기를 일단 사용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결국에 덥게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습도가 높아서도 굉장히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습기를 활용합니다. 맞아요. 제습기를 확실하게 틀면 같은 온도에서도 그래, 훨씬 덜 덥지. 덜 더워. 그래서 저는 제습기 사용도 여름철에 적극적으로 하시고 이 차가운 이 에어컨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큰형님께서 진맥 주신 걸로 마무리해 볼까요? 여름에 땀을 흘리지 않은 사람은 겨울에 병도 오고 빨리 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여름에 차갑게 지내지 마시고 충분한 수분 먹고 따뜻한 차 즐기시면서 이열치열이 최고의 방법이고요. 건강한 여름은 시원함이 있는 게 아니라 여름을 즐기면서 균형을 잡아주고 될 수 있으면 선풍기나 부채로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겨울에는 혈압이 높아져서 위험하지만 여름에는 방심해서 위험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 방심해서 위험하다. 딱딱 들어오네요. 부채 활용법도 이제 부채도 알려주셨고 좋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도 한가닥표 건강 수다를 나눠봤는데요. 저를 통해서 듣고 싶은 건강 수다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두 건강으로 해독합시다.